예,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3장, 시장조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필수 요소들 한 7가지에 대한 질문을 다뤘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은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실무 과정, 특히 뭐 정부지원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꼭 필요한 어떤 그 프레임이 있는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께 함양시켜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반부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천 소스, 어떻게 보면 총알들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확보해야 되는 총알들을 뭘로, 여기 나타난 질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아니면 답을 준비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 7가지를 질문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분들은 7가지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수별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한 7가지 정도 큰 장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어떤 부분들을 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시장조사.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제품에 시장이 존재하는지, 또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존재 유무와 시장의 존재 유무와,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시장 관련된 상황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시장 조사가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4장까지 이번 주에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4장에 가면 이제 경쟁 분석이에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누가 있고 얼마나 있고 제품은 어떻고, 이런 쪽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장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부터? 경쟁 정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 시장 규모,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시장 조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부와 외부 생태계, 내부라 그러면 산업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 내부나 아니면 경쟁 업체 말고 다른 산업 외부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쟁자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전체 크기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고객이라든가 이런 게 산업 내부고요. 외부는 뭐 환율, 그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계획 없이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거죠. 시장 조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거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효율성 때문에
예,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또는 세 번째 채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네 번째 가격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에 시장 조사는 뭐 때문에 한다 정하고 하시는 게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랍니다. 왜?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목표를 잡아서 방대하게 조사하면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 본인이 필요한 어떤 핵심 목표를 잡아서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됐고요. 더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에 맞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시장 조사인데, 예, 첫 번째로 조사해야 되는 게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 한마디로 보통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잠재 고객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재 고객 분석은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잠재 고객 분석은 왜 해? 그러니까 이런 뒤에 나오는 건요. 일단은 목적이나 개요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 수집 출처 원천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목표는 이거고요. 목표는 잠재 고객 분석은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주로 자료는 어디서 출처를 어디서 해? 통계청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빅데이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빅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 그리고 산업별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로부터도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언론 매체, 그렇죠. 언론 매체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뜨는 데가 어디예요? 예, 이제 교수들도 없어진다는 그 원인이 뭐죠? 인터넷 네이놈 같은데 네이버, 예,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아니면 SNS 자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잠재 고객 분석은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출 예측이 목표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출처들은 통계청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산업별 협회, 네 번째 언론 매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언론, 인터넷이라든가 SNS 이쪽으로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요즘에 온라인 강좌가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쟁 분석. 경쟁 분석. 경쟁 분석에서는 경쟁사의 숫자, 경쟁사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시장 수요 대비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100인데, 시장은 100밖에 필요 없는데, 1000이 공급되는 이런 시장이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네. 다시. 네. 예를 들면, 이런 시장 같으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수요와 수요 대비 공급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시장을 들어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요 대비 공급량 이런 것들은 꼭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공급자들끼리 공급 vs 공급 이런 경쟁자들과 마이 제품, 내 제품과의 비교를 꼭 해서 가성비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의미는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경쟁자와 간접 경쟁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분석해야 돼요. 직접 경쟁자, 간접 경쟁자. 이게 간접 경쟁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직접 경쟁자는 진짜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간접 경쟁자는 고객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직접 경쟁자는 제품이 유사한 거,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쟁자. 그리고 간접 경쟁자는 어떤 사람? 고객이 유사한데 공유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 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화 업계 간접 경쟁자는 게임 업체입니다. 어디 있죠? 게임 업체예요. 왜? 왜? 운동화 업체도 젊은 사람들이고 게임 업체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동을 뭘로 해요? 예, 나가서 운동화 신고 해. 근데 예를 들면 인터넷 농구, 인터넷 배구, 인터넷 축구 이런 거 어떤 걸로 해요? 예, 방구석에 앉아서 방 안에 앉아서 예, 게임을 통해서 하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운동화가 안 팔린다고. 고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을 공유하는 그런 업체들을 간접 경쟁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에서는 직접 경쟁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간접 경쟁자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 경쟁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로 분석을 할 때는 경쟁 분석을 할 때는 경쟁사의 제품 요건 그리고 두 번째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채널별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그리고 미국 땅 일본 땅 이렇게 채널별로 특히 특파는 어떤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가격이. 그래서 이 채널별 가격은 어떤지 경쟁사는. 네 번째 마케팅 매체. 마케팅은 도대체 어떤 홍보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인 그 이슈는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의 기술은 어떤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같이 있어요. 채널별 가격이나 채널. 여섯 번째 채널, 그 다음에 7번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많거나 거대 규모의 그 경쟁사를 내 경쟁사로 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 시장은 내가 들어가도 될 만한 시장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에서는 간접 경쟁자, 지적 경쟁자 모두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할 때 주로 일단 제품은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제공 가치가 뭔지 그 다음에 채널별 가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마케팅 매체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성은 어떤지 채널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객 분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구매할 고객들한테 직접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자료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제품에 대한 의견 또는 현재 시장에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이 세 가지. 내 제품, 그리고 경쟁사 제품, 아니면 현재 제품. 이 세 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뭐를 여기 나와 있는 불편한 점, 그리고 바라는 점, 원치와 니즈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그룹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내 고객, 잠재 고객한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잠재 고객의 대표자, 그걸 저는
키맨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어 좀 띄우려고 그래요. 예, 키맨. 제가 주장하는 키맨은 뭐냐면요. 목표 고객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있거나 목표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니어들을 상대로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회장 많이 만나잖아요. 시니어들. 이런 분들이 키맨인 거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만든다? 키맨이 누굴까요? 퇴직자 교육을 만들면 당연히 대상은 퇴직자가 되지만 고객은 퇴직자를 한꺼번에 양성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구조조정 전문가 책임자 아니면 뭐예요? HRD 책임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키맨이 될 만한 자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뭐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표적 그룹 분석이라고 해서 FGI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용 편의성 테스트. 예, 이것도 구매자한테 직접 하는 건데요. 주로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요. 예, 직접 사용하게 해서 뭐를 해요?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 일단 그 습득은 잘 사용 방법 같은 거는 습득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제품을 이용하는지 그렇죠?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예, 내 시장조사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조사의 원천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멘티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근데 시장조사 솔직히 하려고 그러면 예,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목표는 잡을 수 있대요. 자기들도. 예, 경쟁 분석을 하고 뭐 시장 분석을 해서 시장의 크기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저 위에서 봤던 시장 조사에서 고객의 크기 플러스 뭐 시장의 크기 이걸 통해서 뭐 예상 매출이 얼마다 이거를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출처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근거 예상 매출액이나 수치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출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조사 정보 수집의 원천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입니다. 예, 국가통계 포털 여기 나와 있는 http kosis.kr 인덱스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전문협회 네, 전문협회 예를 들면 내가 뭐 맥주를 만약에 만들거나 주류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류공업협회 주류공업협회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천을 만들어서 그 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직물들을 만들어서 공장에 납품하겠다 그러면 어떤데 패션 섬유업회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 또는 리서치 회사 그 리서치 회사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데가 이런 데죠. 공개적으로 하는 데가 오픈 서베이 예, opensurvey.co.kr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고객의 크기, 시장의 크기를 제일 많이 연구하는 데가 여기에요. 페이스북.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전문 연구 자료, 그렇죠. 논문 자료 같은 거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제가 짚어서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내리고요.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음,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쳐볼게요. 국가 통계 포털 치면 이렇게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느리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20대 인구 뭐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올까요? 네, 성별 인구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조사한 게 쭉 나오죠. 출생 연월 평균에서도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그 관련된 단어를 키워드를 쳐보시고 그 해당 자료들이 있는지를 뒤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여기다 그냥 협회 이렇게 쳐보면 나오지만 뭐 주류 공업 협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리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대한 주류 공업 협회네요. 예, 대한 주류 산업 협회도 있고 예, 대한 주류 공업 협회도 있네요. 예, 두 개가 있네요. 또 아까 뭐 패션 섬유 협회 섬유 협회라고 쳐볼게요. 섬유 협회 이러면 한국섬유수출협회도 있고 한국화학섬유협회 이런 데가 있죠. 자,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돼서 가장 확실한 정보의 원천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opensurvey.co.kr 이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건 나가야 되고 오픈서베이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오픈 서베이 이렇게 치면 네 있네요. 오픈 서베이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수 뭐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 보시면 컨슈머 네 이렇게 해서 뭐 매핑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덱스 조사도 있고 이런 조사들 또는 시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서 아마 볼 수 있나 봐요.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쇼퍼 다이어리 또 푸드 다이어리 여기는 데이터들을 다 구매해야 되네요. 예, 이거는 오픈 서베이는 어떻게 보면 자료들이 아주 양질의 자료인데 대부분은 유료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져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페이스북이에요. 예, 페이스북 정말 심오합니다. 저는 무섭다고까지 생각이 돼요.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뒤져볼게요. 어떻게 찾는 건지. 자 여기서 페이스북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자 이렇게 쳐보면 페이스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죠?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보통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주로 저는 그 타겟팅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지. 여기서 제가 페이지로 제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로 특화된 페이스북 사이트. 저는 이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포스팅했던 광고 내용들을 좀 있으면 나올게요. 나올 거예요. 보시죠. 자, 자 이렇게
뭐 이거는 보니까 뭐 셀러 관련된 최신 노하우 이런 부분들. 아, 경직됐네요. 지금도 제가 좀 경직됐죠? 하여튼 아니면 이런 광고들도 있어요. 예, 전 주로 아마존 셀링을 많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죠.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홍보하기가 시작이 되는데 타겟팅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광고 관리를 들어가고 광고 관리 들어간 다음에 왜 광고가 하나도 없지?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요. 비즈니스 관리자로 이동. 광고가 끝났군요. 자, 광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고가 끝나서 그래요. 자, 이걸 이쪽으로 잠깐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뭐야, 왜 이래? 광고 관리자. 네. 자, 이제 광고로 들어갔어요. 광고로 들어가시면 자, 캠페인 이름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수정이라고 있죠. 제가 한번 뭘 바꿔볼게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광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음, 교육 캠페인이고 구매 유형은 이렇고 캠페인 목표는 이렇다라고 하고 이거 여기 또 들어가 봐야지.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광고 세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광고 세트를 바꿔 볼게요. 1, 2, 3 도달. 타겟.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 타겟이 뭐냐면 내가 이 어떤 광고, 지금 컨텐츠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한 그 도달할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 목표를 한번 제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장된 타겟을 사용한다 하지 말고 새 타겟을 눌러야지 다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눌러볼게요. 새 타겟. 자, 눌러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 첫 번째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 거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타겟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타겟으로. 근데 전 세계를 타겟하면 돈이 비싸거나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미국을 치면 이렇게 딱 미국이 나오죠.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자, 미국까지는요, 미국까지는 아래 이런 조건이면 어떤 조건? 18세에서 65세 사이고,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고, 또 어디언스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9만 8천 명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쳐볼게요. 어머나. 미국 산타페로 찍혔네. 어쩐지 적더라.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음, 타겟 위치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미국. 예, 이걸로 찍어야지. 이거 미국으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미국이 어떻게 6만 명밖에 안 돼. 예, 2만 2천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 주로 지금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아니면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 중에서 자, 더 재밌는 거 30세 이상이고 인구 통계학적이죠. 한 50세 이하까지는 몇 명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9,100만 명이래요. 지금 이 조건으로는 그 중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거는 주로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거야. 이걸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4,700만 명으로 또 줄었죠. 이렇게 근거 있는 숫자를 시장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 고객을.
또 여기다가 뭐까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찾아보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뭐 있어요? 학력. 여기서 저 나이 또래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몇 명이야? 7만 3천 명. 이야, 이렇게 나와요. 또 지울게요. 도로 지울게요. 예, 학력은 다시 무시 무시하고, 이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예, 대학교 중퇴인지 전문학사인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지우고,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는 지우고. 다음 거 관심사. 관심사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쇼핑 및 패션에 관심이 있다. 찍어. 예, 그럼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4,200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문신에 관심 있고, 미용실에 관심 있고, 스파에 관심 있고, 향수에 관심 있는 게 이쪽이래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나는 문신은 필요 없어, 지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4,200만 명으로 줄고. 또 헤어 제품 지워. 그래도 4,200만 명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거 행동도 있어요. 예, 어떤 거 기념일 해서, 기념일이 생일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인지 나옵니다. 몇 명인지 나오고, 또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몇 명인지 나와요. 아시겠죠? 자, 또 그리고 여기 자꾸 바뀝니다. 여행만 눌러볼게요. 위에 건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여행만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여행 행동에서 여행 눌러보면, 여행을 2주 전에 이걸 어떻게 할까? 2주 전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일일 추산 결과가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을 얼마나 쓰면 되는지. 그래서 이걸로 지금 뭐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 층에, 여기 일단 한국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한국 이렇게 해서 바꾸면, 한국 자,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딱 치고 그대로 냅두면, 예, 290만 명 지금 현재로서. 아까 저 위의 조건으로 30세에서 50세 여성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세부 항목별로 인구 통계학은 거의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광고 타겟팅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인구 통계학적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연구 자료, 논문 자료. 예, 논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논문 자료 검색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논문 이렇게 치면 네이버 학술정보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예, 웬만한 논문 주제 이름만 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그런 거 없을 거야. 뭐 있을까요? 아, 없네. 예, 특허니까 없나 보다. 여튼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왜 쳤냐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간계석 치면 어디 갔어? 또 왜 나오라면 안 나와? 녹차 소주 나와줘라 제발. 안 나오네.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녹차 소주 안 나오네. 이게 쳐야 나오나? 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제껴볼게요. 아, 이제 안 나오네요. 옛날에 이렇게 치면 특허라고 딱딱 나와줬는데 이젠 안 나오네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조사 원천 수집, 다시 한번 시장조사 정보 수집 원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이트들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성에 대한 타인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웬만한 그 초보 창업자들은 남한테 자신의 아이디어 수준의 창업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아이디어 뺏어갈까 봐.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런칭과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경쟁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절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남한테 얘기해주는 순간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사업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쭉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 넘어가고, 보통 사업은 꼭 사전에 아이디어를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주변인, 사용자, 잠재 고객에게 기존 제품의 문제가 무엇이고 시작하려는 사업에 대한 경쟁성 및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쟁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조쟁이가 아닌 진짜 내 제품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최대한 타인한테 검증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장점만을 설득하려고 강조하지 말고 여과 없이 그대로 듣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다음에 그대로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현실에 입각한 충고들을 다 기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다 기재하라는 거예요. 내 사업에 대한 주요 의견은 주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해서 꼭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하거나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여기다 적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중매체의 동향입니다. 이거는 뭔지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보지가 모여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얻는 방법은 주제와 경쟁시장 또는 경쟁회사 목록부터 작성을 하고 누구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서 전문 대중매체를 선택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정쟁 제품 분석 결과를 프레임에 여기다가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보의 보고라 그러면 저는 인터넷을 단연 꼽아요. 뭐 위에 있는 뭐 공공기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가장 좋다. 정보를 얻기는 전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선이에요. 인터넷. 이제는 인터넷이 우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터넷은 출처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다. 문제죠. 문제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정식 책자가 있는 그런 곳을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대학 도서관을 찾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프레임 2도 한번 꼭 작성을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얻어서 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경쟁사명, 두 번째 그 경쟁사의 핵심 기술과 역량이 뭔지, 그리고 그 경쟁사 제품의 목표 고객은 누군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서의 원천 자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북마크가 뭐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북마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 저는 아마존 셀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관련된 어떤 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사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요. 이런 북마크를 이용하면 웬만한 책을 하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저는 너무 많아서 보세요. 포털도 정리를 좀 해놨고요. SNS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해놨고, 이베이와 관련된 정보들 쭉 정리해놨고요. 이베이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하나죠. 아마존과 같이. 큐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라자다라고 동남아 또 이커머스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아마존 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하는 데고요. 여기에는 정글 스카우트라고 따로 또 프로그램, ASM, 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나 중요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 들어가 보시 좋은 내용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는 나중에 하고요. 정치 얘기는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같은 건 다 관심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뭐 공급 비율 20%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걸 딱 눌러서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요거를 어떤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할까? 아니면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요 사이트는 여기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기만 하면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거의 책자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 여기다 정리를 쭉 해놨고요. 북마크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통해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네이버 지식인 지식인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시면 누가 꼭 답변을 해줍니다. 요 답변 하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쭉 하면 요 옆에 이게 뭐예요? 점수거든요. 이렇게 요 답변을 하면 요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1등 한 사람이.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여기 질문 있죠? 질문 눌러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또 아는 내용은 답변도 하셔서 이런 캐시도 챙기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거나 또 관심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질문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뭘 쳐볼까요? 주류 시장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주류시장 규모 딱 나오네요. 예, 중국 주류시장의 규모 또 주류시장 규모 이렇게 쳐볼까요? 규모 이렇게 쳐보면 국내 주류시장 규모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시장 조사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식인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없으면 물어보시면 보통 하루 내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집을 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 언론사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좋네. 여기 네이버 뭐라고 치면 되냐면 네이버에서 뉴스라고 치고요. 뉴스로 들어가서 이 언론사 뉴스라고 있죠.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이게 다 언론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언론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전문지. 그리고 항목별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뉴스들을 신문 기사 나온 것들을 보고 찾아가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다시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뉴스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매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10. 예,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FGI라든가 아니면 키맨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유경험자 나와 있는 유경험자한테 예, 물어봐서 예, 답변을 받아서 그걸 어떤 정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창업 컨설턴트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게 창업자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서 이런 분들한테 들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자,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아니면 고객 수에 대한 수치,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런 거죠. 예, 수치를 나타내야 되는 건 첫 번째 시장의 크기, 그죠? 시장의 크기, 시장의 크기. 그다음 두 번째 경쟁 시장의 크기, 경쟁자의 크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품이 어떻게 생겼고 고객한테는 어떤 제공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네 번째 고객의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고객은 어느 정도고 고객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니즈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다섯 번째 마케팅 채널이나 가격들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정보관리 기준은 모든 자료를 일단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대한 출처를 기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수집 자료마다 항목에 대한 수치가 조금씩 어긋나더라도 너무 관여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요 체크 수치예요. 이건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고객의 크기, 두 번째가 경쟁 업체의 수,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는 자영업의 경우에 그래요. 자영업. 자영업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량 같은 것도 측정하셔야 되고 유동인구도 마찬가지죠. 자영업. 그리고 로드샵. 이런 쪽 대기업에서도 로드샵 같은 거 입점을 할 땐 필요하고요. 그다음 거주인구 수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이나 로드샵. 주택 수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이나 로드샵의 시장조사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어디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보면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들어가니까 요즘에 뭐 이거 많죠? 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정신이 없네요.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바로가기의 두 번째 요거 예, 상권정보 시스템 일로 들어가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들이 거의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입지 어머나 이제 수익 분석까지 예, 들어가면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는지까지도 이제 나타나 주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뭐부터 해요? 좀 오래 걸립니다. 예, 로그인부터 해야 돼요.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을 하고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 봐서 예,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뭘 봐야 되죠? 예, 일단 상권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권 분석 들어가서 상권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원형으로 한번 할까? 뭐 반경으로 할까? 다각으로 할까? 이렇게 찍으면 다각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 이 정도. 자, 3개까지 그릴 수 있대요. 뭐 어차피 뭐 그려. 그려보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업종. 업종은 나는 갈비집, 냉면집 이런 거 해볼게요 하고 눌러볼게요. 눌러보고 분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 3개까지 가능하네요. 자,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네, 올라가네요. 재밌죠 이거? 네, 분석이 될 겁니다. 제가 많이 선택했나봐요. 꽤 오래 걸리네요. 음,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같은 경우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홈페이지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홍성 지역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면적은 이 정도 되고, 제가 찍은 데가 전체가 715개고, 음식점이 318개, 서비스 업체가 152개,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은 이런 정도로 일어나고, 유동은 이 정도, 직장은 이 정도, 주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다 물어봤던 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지역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별 평가 지수에서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예. 이것만 나오는 줄 아세요? 상세평가 지수로 저 뭐죠? 여기서 이 업종을 들어가 보시면 업종별 추이 그리고 업종 생애 주기 예, 생애 주기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다 설명하면 뭐도 끝도 없어요. 업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주고 그리고 또 얘는 이거 업소 수도 체크를 하면 나왔는데 잠시만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력 현황 업종 시설 목록 예 여기 있네요. 자 검색 해보면 지금 홍성군의 업종별 시설 현황들도 쭉 나옵니다. 미스 족발이라는 게 있고 만석 참숯구이도 있고 만석 숯불갈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예 전화번호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요 정도까지만 업소명까지만 나와줍니다. 업소명까지만 예,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인데 지금 얘기 드린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질문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는 한마디로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이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제품이 런칭이 되면 처음엔 누가 산다고요? 얼리 어답터가 사다가 그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캐즘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일반 대중이 사기 시작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성숙기가 되면 이렇게 그냥 평행을 유지하다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요. 보통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진입기, 그 다음에 여기는 캐즘,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적어두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고객의 요구가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들이 두 가지 때문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고객의 요구가 빨리 변화하고 있고 두 번째 공급자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시장에 런칭을 시키고 있는 두 가지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별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상품 생애주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짧아져. 예, 짧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에서 심취해가지고 자신의 제품 아이디어에 설득 또는 미래 예측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에 치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제조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조쟁이들은요 이런 거 안 봐. 이런 거 안 봐.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자기 제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내 제품이 최고예요 라고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서운해하고 예, 이런 게 평균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걸 없애버리고 현명한 창업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창업자는 유사한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렇죠. 유사한 업종의 제품의 서비스가 성숙기 아니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디서만 내 제품의 경쟁 제품 평균이 도입기나 아니면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만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들도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나오면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업계에서 나와 있을 때 이 제품이 지금 성장기냐, 도입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그래서 이 중에서 성숙기나 쇠퇴기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내 제품은 이 정도의 위치에 지금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레임은 이렇게 짰어요. 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생애주기는 생애주기 분석 결과 도입기이다, 아니면 성장기이다, 아니면 성숙기다, 쇠퇴기다. 이걸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생애주기를 분석한 결과 쇠퇴기에 접어들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아있다. 이것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러면 전문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질문이 몇 가지였죠?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목표로 지금 삼았고요. 그에 따라서 프레임도 한 네 가지 작성해야 되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들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의 소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요 시장조사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시장조사 기법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장조사 소스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예, 시장조사 자료들을 한번 수집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레임들은 다 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프레임, 그죠? 두 번째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까지,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모두 짜서 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제4장 경쟁 분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